네, 이어서 6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ADSR 엔벨로프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걸 기초해서 컴프레서 안에서 있는 어택, 릴리즈 그 타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그 어택과 릴리즈는 컴프레서의 음량 감소 효과를 즉시 적용할지 아니면 천천히 적용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택 타임이 너무 빠르게 되면 트랜지언트가 망가지겠죠. 또 릴리즈 타임을 너무 빠르게 설정해 버리면 부자연스러운 펌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메이크업 게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컴프레션 된 음량이 당연히 소리가 줄어들겠죠. 압축을 했으니까. 그 압축된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메이크업 게인을 올리면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작게 녹음되었던 즉 컴프레션 되지 않았던 소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어서 평탄한 그런 사운드의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메이크업 게인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한번 저희가 말해볼게요. 드럼 퍼커션 같은 악기에서 너무 빠른 어택 타임을 설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트랜지언트 그 부분을 많이 깎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빠르게 적용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드럼 소리에 퍼커션 소리에 타격감을 죽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런 소리들이 듣기 좋을 수도 있지만 음악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드럼이나 퍼커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택 타임을 압축시켰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 특정 어택 또는 릴리즈 값으로 인한 저역대의 왜곡, 저역대. 자, 저음역대, 저역대의 파형의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어택 타임이 너무 빠르면 음량 감소 효과가 한 파형, 한 주기 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파형이 깎이고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컴프레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워요. 다만 어려운 것이 이것을 적용해서 음악에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 그 변화를 눈치채면서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 그게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컴프레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법칙이 없어요. 작동 원리를 응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컴프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프레서란 쉬운 말로 압축하는 장비예요. 그 소리를 압축한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 교문이 크게 열려 있어요. 다 활짝 열려 있는데 학생 10명이 가로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교문이 다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 10명이 가로로 쭉 줄지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학교 교문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줄 쫙 가로로 서 있죠. 자, 신호예요, 신호. 10명의 신호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교문이 반으로 닫혔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생은 가로로 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럴 때 압축을 해야겠죠. 그 5명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5명 이렇게 두 줄로 가로로 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면 학생 아무도 못 들어가겠죠. 자, 이게 신호 컴프레션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컴프레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압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의 오디오 플러그인은 익스펜더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언트, 파형이 시작되는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드럼에서 어택 또는 타격감을 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자, 스레이숄드란 자,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신호 레벨을 설정하는 값입니다. 자, 스레숄드는 dB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dB 값보다 큰 신호가 컴프레션, 압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쇼는 그 신호가 스레숄드 값을 넘어섰을 때 적용되는 음량의 감소 정도를 비율로 표현하는 게 레이쇼입니다. 보통 1대1, 2대1, 4대1, 8대1, 16대1, 20대1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레이쇼 압숫자가 클수록 음량이 많이 감소되는 거죠. 자, 보통은 1.5대1, 그 다음에 10대1 이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쇼 압숫자가 적을수록 부드러운 컴프레션을 쓰는데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무한대도 있는데 이건 리미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컴프레서 안에서 어택과 릴리즈는 컴프레서의 음량 감소 효과가 시작되고 또는 끝나는 타이밍을 설정하는 값입니다. 자, 음량 감소의 효과가 시작되는 점을 어택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량 감소 효과가 끝나는 타이밍을 릴리즈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신호가 스레숄드 값을 초과하면 그 컴프레서는 설정한 레이쇼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음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감소되는 방식은 어택과 릴리즈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게인. 이 메이크업 게인은 신호가 아무래도 압축이 되다 보면 음량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 감소한 게인을 적절한 값을 주어서 음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요. 그러면 원래 작았던 부분, 소리가 압축되지 않았던 작았던 부분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이나믹 레인지, 파형이 가장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돼요.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게인을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스레숄드 값, 레이쇼 얘기하면서 소리의 단위를 dB로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향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히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dB는 무엇의 약자냐면요. 데시벨의 약집이에요. 데시벨. 몇 데시벨. 벨 아시죠? 전화기 발명한 사람. 그래서 전화기 신호의 단위를 벨로 썼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앞에 대시 10분의 1이라는 그리스어를 붙여서 10분의 1, 그래서 데시벨 1이 되었습니다. 이 데시벨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dB, 몇 dB 하면 상대적인 값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비교할 때 dBV, dBu, dBSPL, dBFS 이런 단위가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터기, 좌우로 움직이는 미터기 있죠. 보통 0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끝에 빨간색으로 1, 2, 3 정도까지 있는 그런 미터를 VU 미터인데요. 이 VU 미터의 0 값이 우리가 보통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프로 장비에서는 플러스 4dBU가 0이 돼요. VU 0 그러니까 기준점.
그 다음에 보통 아마추어 장비나 그 다음에 하이파이 장비는 마이너스 10 dBV가 됩니다. 어렵죠?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로직 그 미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터는 어떻게 단위가 표시되어 있냐면요. dBFS입니다. 그건 뭐냐 데시벨 풀 스케일인데요. 상대적인 값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dBFS 그 지점이 우리가 그 VU 미터에서 0 VU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준값이 돼요. 또 요즘에는 뭐 피크미터도 있는데 피크미터는 마이너스 20 피크미터가 0 VU고요. 그다음에 또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또 많아요. 이게 22인가 23이 0 VU 미터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두세요. 4 dBU는 프로 장비에서 많이 쓰고 0 VU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dBV는 기준이 0 VU. 자, 보통 dBV는 프로용 장비보다 그래서 하이파이 컨슈머 장비에서 많이 사용돼요. 자, 보통 사실은 이게 전압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데요. 마이너스 10 dBV는 0.316V고 그 다음에 dBU 플러스 4 dBU는 1.23V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 dBU 소리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개의 장비를 매칭한다고 했을 때 전압 차이가 안 맞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커지고 또 그럴 때 패드라는 거를 많이 써요. 마이크나 또는 그런 프리앰프 장비에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패드라는 버튼. 자, 이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꼭 알아야 될 게 dBFS, 데시벨 풀 스케일. 보통 DAW에서 많이 쓰이는 미터에 우리가 그 페이더 옆에 그 미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18 데시벨 풀 스케일, 그것이 0 VU,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피크미터, 보통 믹서에 있는 피크미터가 있는데 그 피크미터는 마이너스 20, 그 부분이 데시벨이 피크미터에서는 0 VU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냐면 너무 나가면 어려우니까. 미터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피크미터도 있고 라우드니스 미터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4 dBU, 마이너스 10 dBV, 마이너스 18 데시벨 풀 스케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배웠으니까 로직의 컴프레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노브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본적인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아까 작동 원리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스레숄드, 메이크업 이런 숫자들은 제가 말했듯이 dB 개념입니다. dB. 자, 레이쇼는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 2대1, 3대1, 4대1. 자, 그리고 어택하고 릴리스 타임은 이 숫자는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분의 1이죠. 밀리세컨드. 자, 인풋 게인. 자, 인풋 게인이라는 것은 컴프레서의 인풋의 레벨 값을 설정하는 값이고요. 인풋의 레벨 값이란 거 하면 들어오는 신호겠죠. 들어오는 신호. 자, 스레숄드. 아까 설명했듯이 신호가 스레숄드에서 설정한 값을 넘어갈 때 컴프레서가 동작을 시작하면서 압축을 시작합니다. 자, 메이크업. 그 압축된 시그널에 게인 값을 더하는 거죠. 자, 오토게인이라는 것은 사운드의 압축으로 볼륨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보충을 해줘요. 자, 그리고 니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니는 컴프레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니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압축 시에 스레숄드 부근에서 강도를 조정합니다. 자, 나중에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강도라고 하면 급격히 컴프레싱 하느냐
아니면 곡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컴프레싱을 하느냐, 그것을 조정하는 값입니다. 자, 어택 신호가 스레숄드를 지날 때 얼마나 빠르게 컴프레서를 동작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릴리즈 신호가 스레숄드 이하로 내려갈 때 사운드 압축되는 것을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리고 그 오토라고 있어요. 오토는 그 릴리즈 타임 옆에 있는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오디오 소스를 감지해서 적절한 릴리스 값을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자, 아웃풋 게인. 자, 최종적인 아웃풋 단계에서 레벨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웃풋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 숫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신호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사운드 시그널을 내보낼 것인가, 출력할 것인가 라는 그런 아웃풋 음량을 얘기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스레숄드 같아요.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를 압축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일 것인가, 그게 가장 음악적인 뉘앙스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스레숄드입니다. 자, 이로써 5교시, 6교시를 통해서 컴프레서의 동작 원리와 각 부분에 대한 명칭과 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7교시에는 컴프레서에 대한 실제 적용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의 컴프레션과 그 다음에 좀 과도한 컴프레션, 그 다음에 드럼에 대한 컴프레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